이거는 사법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 대장동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선고만 남았고, 자, 저는 이 사건 결론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기에서 정말 저는 우리가 지켜보고 관심 갖고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규 씨. 유동규 씨 최후 진술을 비롯해서 검찰의 최후 변론, 최후 논고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사건의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날 결심이 있었던 게 이제 지난달 27일입니다. 이 사건 기소가 된 게 2021년 10월이에요. 근데 지난달 27일 날 결심이 됐으니까 무려 3년 8개월, 거의 4년 가까이 재판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 그러니까는 이제 사건은 종결이 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대장동 사건. 벌써부터 이제 가물가물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얼개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성남시하고 민간 개발업자들하고 유착을 해서 원래는 이 성남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6천억 넘는 이익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이익을 상당 부분 민간업자들이 받고 성남시한테는 1,830억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6천억 넘는 수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를 누가 가져갔다? 4,895억 원을 이 공사에 가야 되는 거를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그게 배임으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배임 액수가 4,895억, 진짜 거의 5천억 가까운 배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만약에 유죄 인정을 해서 실형이 나온다면 저는 상당한 구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검찰 구형도 물론 구형이지만은 10년 넘게 15년 그렇게 구형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유동규 씨가 최후 진술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범죄에 가담을 했다. 처벌은 달게 받겠다라고 했죠. 굉장히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로는 완화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전에 법정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자, 최후 진술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을 위해 살았고 그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업자들의 성공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범죄에 가담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디 갔냐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날 이제 법정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그 마이크를 물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판결을 하는 게 이게 사법정의다. 그러면서 누구든 법 앞에서는 만일이 평등하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재판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빠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들어가서 이런 최후 진술을 남겼었습니다. 자, 참 이재명을 위해 살았고 그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 씨가 정말 목이 메더라고요. 유동규 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아마 이런 날이 올 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 없는 대장동 재판이 종결이 돼서 자기네들만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이날 재판이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 자, 검찰이 저는 이날 작심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작심 피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검찰 그 최후 변론, 최후 논고가 굉장히 내용이 긴데 그 중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 이 부분만 추려보려고 해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 최후 논고로서 이런 표현들을 곳곳에 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최후 PT에 그 사건의 이제 초기 시점부터 이제 검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최윤길 성남시 의장 나갔다가 탈락하고 나서 유동규 씨가 최윤길한테 시의회 의장 되는 거 도와줄 테니까 우리 공사 설립하는 거 도와줘. 그렇게 해서 최윤길이 승낙을 했고 정진상이 이거를 이재명한테 보고를 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최윤길 씨라고 원래는 사실 그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출신이었어요. 그 성남시 의장 되려다가 탈락을 하니까 이 대장동 일달들이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성남시 의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거로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해서 대장동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해서 시위를 압박을 하고 이런 상황을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시의회를 왜 압박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해야지 우리 그 사건 우리 그 대장동 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우리도 이제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사 설립 압박 집회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시장 당선되자마자 공영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 대장동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민영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취했다가 시장 되자마자 태도를 바꿔서 공영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스탠스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동규를 민간에서부터 발탁을 해서 이 성남 도계공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성남 도계공 하면은 이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장 빼놓고 주요 사항을 갖다가 이사장 안 거치고 본인이 이재명입니다. 본인이나 정진상한테 보고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당시 검찰이 구형에 앞서서 사건의 주요 경과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일부만 그렇게 간추린 겁니다. 자, 또 다음 PPT 보실게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조례안이 뭐냐면은 성남 도계공을 설립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4월에 유동규한테 나는 1공단 공원만 만들면 되니까 대장동은 알아서 해 라고 하고 이거를 유동규는 김만배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보전이익이라는 게 원래 성남시 공사가 받아야 될 6천억 원의 이익이 아니라 1,830억 원 그것만 받게 된 그 토대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약사항으로 당시에 그 민주노동당 그 계열에서 이제 후보직을 양보받는 대가로 1공단을 갖다가 공원화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파트 안 짓고 1공단 부지에는 공원화를 해가지고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거를 갖다가 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재원 만들 방안으로 이제 이 대장동 사업을 좀 변형을 할 것을 이제 구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한테 나는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까 대장동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게 대장동은 알아서 해라고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 그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는 거면은 민간업자들이 맘대로 해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는 조금만 주고 우리가 많이 가져가게 남는 이익을 다 가져가게 그렇게 설계하는 이 배임 구조의 기본을 이루게 된 게 당시 이재명의 이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검찰이 이 최후 논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건의 경과를 쭉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전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익만 배당받게 된 토대 사실이 바로 이재명의 이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배임의 기본 구조는 이재명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에서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빠지고 업자들만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 헌법 84조를 만약에 문헌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재판 계속 해야죠. 그런데 지금 대장동 재판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서 원래 재판을 받고 있던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한다고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이 돼버리고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의 핵심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판은 중단이 돼버리고 이 업자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축이 돼서 만든 성남도계공의 이 공단의 간부였던 지금 유동규 씨의 재판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사실 이 사건은 이재명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지금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이 돼버린 거죠. 자,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곳곳에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여러 가지 그 주변 사실을 진술을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민간업자 사업자 내정 그리고 이제 서판교 터널 개설 사실을 토대로 초기 자금 조달 성공해서 이득을 극대화했고 민간업자들이 그 재산상 이익을 과도하게 취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이재명이 인허가권을 가진 사실도 이 업자들이 명확히 인지를 했고 이게 나중에 이 사건에서 그 민간으로 하여금 독식하던 거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재명은 유동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다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또 재선을 했잖아요. 성남시장 재선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 민간업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나무기 분양대행업자 통해서 거액의 현금을 조성을 하고 뭐 유동규가 성남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한테 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인터넷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옹호하는 나무기 댓글을 작성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검찰이 다 프레젠테이션으로 다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에도 성공을 했고 자 이렇게 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초기 사업에서부터 사업의 기틀을 만들고 바탕을 형성을 하고 또 나중에 2014년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까지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이 대장동 사업의 기본 얼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빠진 상태에서 이 대장동 업자들 그리고 성남 도계공의 간부였던 유동규 씨만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재판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형이 어떻게 됐냐. 유동규 씨는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7년을 구형한 이유 검찰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는 처음에 전면 부인을 했다. 그런데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진실의 문을 두드렸다. 유동규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부인하는 세력들한테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 처음에는 입 다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진실을 털어놨죠. 자, 이 사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 이재명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정진상 이재명한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다 태도를 바꿔서 사실을 다 진술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장동 사건이 정말 이재명이 들어간 대장동 사건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찰이 이제 양형에서는 감안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징역 7년 구형을 했고 그리고 가장 이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한 게 검찰은 김한배 씨. 김한배는 징역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남욱 씨도 징역 7년 그리고 정영학 씨는 징역 10년 구형을 했어요. 정영학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사건 초기에 녹취록 들고 이제 검찰에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를 했지만 사실 지금 와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도전환 해가지고 당시에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 사건 조작 이거 쉽게 가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내가 이 지금 단가를 뭐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이라고 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대장동 1기 수사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시점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사건 조작 이거 아마 앞으로도 조금 주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황을 감안을 해서 정여광은 10년, 남욱은 7년, 정민혁은 징역 5년 그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사건 지금 앞에서부터 되돌이켜 보면은 원래
대장동 1기 수사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없는 대장동 사건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앞섰던 사람이 이번에 남부지검장이 된 김태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시장실도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유동규 씨도 태도를 바꿔서 모든 사실을 다 자백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점으로 한 그 대장동 사건이 다시 재구성이 된 거죠. 당시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압수수색 앞두고 유동규 씨한테 너 쓰레기라도 먹고 가서 숨어 있어. 가서 입원이라도 해라고 그때 김용식, 정진상 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있고 이재명 재판은 중단이 돼 있고 그리고 유동규 씨는 혼자 이재명 없이 유동규 씨 그리고 대장동 업자들만 이 법정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기가 이 사건을 다시 자백해서 사실대로 얘기할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의 끝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경우별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업자들 다 유죄 선고하고 그리고 아까 검찰이 다 이런저런 사실관계 다 얘기했잖아요. 이재명과 공모하고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그런 얘기들. 그거 대장동 사건 유죄 판단하면서 이재명도 그때 보고받았다라고 판단을 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죠. 아니 당신 빠진 지금 업자들은 다 지금 유죄 받았고 지금 당신하고도 공모하고 당신이 다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당장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대장동 업자들만 유죄 선고하고 이재명 공모강에는 애써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검찰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재명 공모하고 이재명 보고받았다. 이거 애써 무시하는 방안.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만한 반쪽짜리 판결이고 이거 굉장히 법원이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원의 스탠스로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저는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대장동 업자들까지 전체 다 무죄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면은 배임이라는 틀 자체를 갖다가 부인을 하는 거죠. 실제로 김만배 씨가 이제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배임이냐. 아니, 당신네들 검찰에서 뭐 전체 거둘 수 있었던 이익이 6천억이 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1830억이면은 충분히 가져갈 만큼 가져간 것이다. 배임죄 자체가 성립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배임죄 자체를 다 무죄로 만드는, 그러니까 업자들까지 유동규 씨 포함 다 무죄로 만드는 방안. 이 방안도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과 그리고 업자들 전체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사건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방안, 다 공소 취소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이재명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라고 말은 안 꺼냈지만은 본인이 연관된 본인이 기소된 사건을 다분히 염두에 둘 거 아닐까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자업자득이다.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돼서 4년 넘게 재판하고 있던 이런 사건들, 아마도 이런 사건들을 다분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업자득이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개혁이 자업자득이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은 국회가 어떻게 하는 거는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국회에 맡겨졌다. 그러면은 검찰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공소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관련된 검사들, 이거 증거 조작했다, 사건 조작했다라고 해서 기소한 검사들, 수사한 검사들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것으로 저는 다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한 검사들이 조작한 사건은 그대로 둘 수 없다, 공소취소.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불길한 예상이지만은
저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재판부가 재판장이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앞서서 이 사건은 이제 그 이준철 부장판사가 하다가 이어받아서 조형우 부장판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 성향을 봤을 때 저는 정면에서 나서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을 증인 채택했어요. 안 나왔어요. 5회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만 물리고 구인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증인 더 이상 안 부를게요 라고 하면서 증인 선택을 재판부가 그냥 포기를 했던 그런 재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한 선택은 안 할 거예요. 그래, 유죄 판단하면서 그래 이재명도 유죄야.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공모관계를 설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건데, 무죄 판단을 전체 무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써 이재명 관련된 부분을 외면하고 업자들만 유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소 취소를 기다리면서 자기 인사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 지금 예정된 판결 일자가 10월 31일인데 그때까지 한 번 더 변론 제기를 하고 한 번 더 이제 뭐 성명을 요구를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세실리아님 말씀대로 정권이 바뀐다고 법이 달라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을 빼놓고 성남시장 밑에 있던 그런 개발업자들, 그리고 이 지금 공사의 간부만 유죄를 받는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부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